지금 중국도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사실 좀 심각하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헝다 잘 넘어갔는데 뭐 올해 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약간 작년이랑 올해는 좀 다른 게 작년에는 그 공동부유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부유의 기조하에 전체적으로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감축하고 내지는 뭐 저소득층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정책으로 경도된 가운데 나온 사태였다라고 하면 올해 사실 상반기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고 경기 부양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2번 정도 내렸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인프라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중국 지방 정부들이 대규모로 채권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안 나아지고 있고 작년에는 헝다 하나였지만 헝다가 운영했던 어떤 사업장 플러스 다른 기업들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지금 상환 거부 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중도금을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도금을 납입 거부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정말 불길처럼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건설사들 신용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도금을 납입을 하면 이거가 내 아파트를 짓는 데 쓰이지 않고 건설사의 채무 상환에 쓰일 게 뻔하고 아파트는 지금 지어지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중도금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낸 중도금은 내 아파트를 짓는데 써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상환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은데 직접적인 지금 자금 지원은 약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 도와주면 사실은 그 다음 거 도와줘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봐라라고 해서 약간 떨어져 있고 금리만 좀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게 9월 달과 10월 달에 중국의 건설사들이 홍콩에서 발행을 했었던 외화 채권, 그러니까 달러 채권들이 만기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만기 도래한 것들도 갚아야 되는데 안에서는 지금 상환 거부 운동까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는 일단은 팔짱 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요 고비를 잘 넘기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근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지금 펌핑을 했는데도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여전히 안 좋다. 오늘 아침에도 지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기준선을 또 하회를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까지 풀고 있는데도 이렇게 경기가 안 나아진 적은 저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10월 지금 중순에 공산당 당대회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2연임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요번에 연임을 하면 추가로 5년, 3년임을 하게 되는데 그 3년임을 할 때까지는 사태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3년임이 성공을 하면 그다음부터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중국 상황은 조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다단한 상태입니다. 중국 전체 경제에서 그런 부동산 위기가 올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미국은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고 사실상 수출과 고정자산 투자가 60에서 70%를 전부 다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이 만약에 꺼지기 시작을 했을 때 일파만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실 중국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하나만 만약에 도산을 한다라고 하면 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철강 그리고 은행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은행에서부터 전부 다 사실은 줄줄이 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좀 금리를 내려주면서 도와는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중국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가 이제 세계에 미칠 영향 뭐 당연히 이제 예상은 되는데 우리의 익스포저를 생각하면 우리한테 또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나리오가 좀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뭐 부동산 버블 붕괴 막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중국은 공산당이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부도를 안 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 했는데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네. 부도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중국에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NPL 처리를 안 하고 부실채권 처리를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국영 그 부실채권 처리 은행한테 넘겨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부실채권으로 지금 이렇게 가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연이 될 뿐인지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사실은 내년도에 대한 어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미국은 정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네. 암기를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돼 왔던 건데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위기 상황이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위기 상황들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주거용 부동산의 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중국에서 FDI가 줄어들고 있다. 그 FDI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용 투자라고 하기보다 공장 내지는 여러 가지 설비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서 사실 이게 이제 주거용 수요도 유발을 하게 되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좀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이 누적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상당한 사실은 경상 흑자를 누적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미국에다가 채권을 재투자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다행히 우리나라랑은 달리 중국은 경상 흑자 상태기는 해요. 우리나라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최근 보면 미국에 대해서 국채를 더 이상 보유를 안 하고 자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거랑은 좀 달라진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채를 대규모로 팔았을 때 미국채 금리 급등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최근 어떤 상황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